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우리 화장실이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혹은 젠더 뉴트럴 토일렛이라고 하는 게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곳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만 프로젝트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거의 중심에 대학생들이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한국다양성연구소 혹은 뭐 밀리그램 또는 이제 인권재단 사람 이런 곳들이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도 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조 레고레고, 저희가 레고레고 게임을 해서 1등을 해서 같은 조각인데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이미옥입니다. 저희 여기 표지에 있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체인징 플레이스,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 삼각형, 그 다음에 젠더 뉴트럴 토일렛이 저희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로고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표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주제를 잡게 됐던 거는 사실 처음에는 이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다가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화장실에 있는 픽토그램도 있고 뭐 지하철역이라든가 교통 표지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표지판들이 우리의 어떤 우리가 그 생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을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곳들이 그러면 어딜까? 그랬을 때 이제 화장실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 남성, 장애인, 어린이 또는 여러 가지 화장실들이 존재하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서로 이제 그 불편을 겪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성별이라든가 아니면 종교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소수자들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저희가 그 팀 내에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주제는 사실 성별이 다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혹은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들이 겪는 얘기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 김영수 씨 우리 프로젝트 팀에 어린 딸이 있는데 어디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가면 딸만 데리고 갔을 때 화장실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엄마가 아들을 키우고 있을 때 이 아들을 여자 화장실에 데려와야 할지 혹은 이제 남자 화장실에 혼자 보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장애인 관련된 그런 화장실 그리고 이제 성별이 다른 활동 보조인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사실 장애인 화장실들 저희가 가보면 실제로 저렇게 비품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화장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서울시에서 이제 뭐 시청 건물이나 이런 데 지어진 곳들도 막상 좋은 화장실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실제로 저렇게 이제 창고로 사용되는 그런 것들 흔히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인터뷰를 했었던 로라 씨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로 갑자기 지적장애가 되면서 이제 그 아들,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로라 씨인데 이분이 사실은 여행을 하다가 남편이 이제 카페에서 실수를 하면서 화장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대변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몸을 씻겨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에 데려가면은 여자들이 다 깍소리를 지르고
또 남자 화장실에 데려가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남자 화장실에 데려가서 이제 남편을 씻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장애인 화장실도 다 남녀 표시가 한국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을 쫓기듯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여전히 고속도로 휴게실에 지금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실 여러 뭐 운동장이라든가 경기장 같은 데를 가도 사실 여성들은 쭉 길게 줄을 서 있고 남자 화장실이 이제 굉장히 짧게 이제 줄이 줄어드는 것들을 늘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저쪽 편에 있는 레이아웃처럼 그 좌변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남성용 소변기가 이제 있는 이런 구조로 하면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그 겐트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그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화장실 구조 이런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 만나게 된 그런 되게 그 고민스러운 이슈 중에 하나가 화장실 안에서 이제 앞에서 나의 성 정체성,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지향, 외모, 패션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장실 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보이시한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거의 딱 봤을 때는 제가 남자 아닌가 여자인가 참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친구들 꽤 많이 있거든요. 여자들 중에도. 근데 그런 친구들은 화장실을 가면 늘 어디를 가든 삑소리. 그래서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사실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성스러운 외모 때문에 또 요즘에는 화장을 하는 그런 남자들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남자 화장실 쓰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이제 이번에 제가 이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화장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해서 사실 이제 트랜스젠더 그 박애기님을 만났었거든요. 저는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본인은 이제 여성이라고 느껴서 쭉 고등학교 때까지 지내다가 이제 20대 중반부터 트랜스젠더로 이렇게 그 바꾸고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사실 뭐 머리도 좀 길렀고 화장도 좀 했고 또 치마도 입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여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7년째 이제 그 성 전환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직도 여전히 주민등록 번호는 1로 시작하는 그런 친구인 거예요. 또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남성용 소변기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남들이 다 이용하는 시간에 이용하지 못하고 이제 수업 시작하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이런 식으로 쭉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랜스젠더를 이제 바꾸면서 한 가지 문제점은 여자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남자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그런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주사를 맞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이 사람이 여자인가 혹은 남자인가 헷갈릴 그런 외모를 갖게 돼서 이제 화장실에 어디도 가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남녀 공용 화장실을 자기는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사실 화장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 그거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화장실이 편한가 아닌가.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급적 가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화장실의 관리를 다 해결을 하고 외출을 하면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먹지 않는 이런 이제 트랜스젠더도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되게 그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소수일 수는 있지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를 찾아보니까 전체 그 인구의 4.9%나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OECD 국가의 평균은 한 1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장애인이 사실 굉장히 적게 지금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노인 인구도 사실 늘어나고 그러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해외에서도 만난 것들을 보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말고도 다양한 형태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화장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차별이다. 사회 소수자의 삶이 다수자의 보통의 삶과 같아야 하며 일상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사실 스웨덴 저희가 방문했던 곳에 어떤 그 평등 관련된 원칙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성소수자 관련된 거인데요. 이제 젠더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건 참 뜻밖이었는데 젠더는 흰색부터 검정색이라고 하는 그레이 스케일 안에 어떤 곳에도 위치할 수 있는 젠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만 나눌 수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분법 구조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그 성소수자 인권 지수가 이제 11.85%라고 해서 유럽에 있는 49개국과 비교했을 때 44개국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성별 선택하는 옵션이 56가지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한국말 옵션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제 영어로 된 국가에서 접근을 하면 56가지 옵션도 선택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직접 입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게다가 혐오도 되게 많은데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한국 다양성 연구소를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단계적인 접근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식 확산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 인증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밀리그램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데 여기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들을 구성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나보니까 그 휠체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그 각종 지체 장애인들, 그다음에 치매라든가 약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 공공 시설들, 화장실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 꼬마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성소수자들을 위한 화장실 프로젝트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 젠더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 여기는 사실 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게 일단 그러니까 혐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이 어렵더라.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프로젝트 팀으로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권재단 사랑이라고 하는 곳은 되게 작은 건물인데 사실 거기에 저렇게 성별 구분 없는 1인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성소수자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화장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보면 이제 공감대와 이슈화하는 작업, 그 다음에 연대하고 시너지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지자를 확산하고 화장실을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고 변경해가는 걸 확대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쭉 저희가 여러 가지 화장실도 소개하고 이랬더니 드디어 제일 저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화장실이 문제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공감대를 확산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캠퍼스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화면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행을 해봤는데 이걸 해보니까 이제 대학생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291명이 지금 참여를 했고요. 여기서 사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하는 거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겠다,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가끔 사용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협약식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언론에 지금 기사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해외 기관들을 저희가 만나면서 화장실들을 보니까 사실 여기 저희가 만났던 뭐 파미스라든가 아니면은 헬레네미 센터나 이런 곳들이 20년 넘게 화장실 프로젝트만 했던 그런 곳들이고 또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그 젠더 뉴트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었었는데 그곳을 보니까 저쪽 편에 있는 화장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스톡홀름 중앙역에 있는 화장실인데 그냥 다 1인실로 독립된 화장실들이 쭉 있는 거고 그 밖에 그냥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냥 건물 중앙에 환한 곳에 저런 화장실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컨소시움, 그래서 해외 기관들과 함께 지금 협약을 맺었고요. 내년에 스토리북을 정식으로 지금 책상에 있는 건 이제 1차적으로 낸 거고 정식으로 스토리북을 발간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사실 한국에서는 전혀 얘기 안 됐던 화장실에 대한 첫걸음을 뗀 거고요. 내년까지 그 다음에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We all require and want toilets for everyone because only when we can all have our personal care needs met with dignity and respect will we be truly inclusive. We need toilets the minute we leave our homes and enter our city space, but those toilets need to be clean and fully accessible. We all require and want toilets for everyone. Is that okay to you? It's important with toilets for everyone, because love is love, no matter what love you feel.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